연준 관계자들이 월가 등 전문가들에게 영국에서와 같은 금융 혼란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자동차 산업의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가운데 6만 개 이상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랜다스 아일랜드에 뉴욕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피난처, 일명 텐트시티가 세워졌습니다. 올 연말 한국행 항공권의 가격이 또 급등해 성수기 최고 $4,0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달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어긋나는 정부의 감세한 발표로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금융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미 당국도 시장 관계자들에게 이런 혼란 가능성을 문의했는데요. 위기가 당장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지난주 월가와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준의 질문을 받은 각 기관 관계자 4명이 뉴욕타임스에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점검에서 연준은 위기 가능성이 있지만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 측은 미국에도 영국 연기금과 같이 중요하지만 저평가된 위협 요소가 있는지, 일본의 미 국채 매입 중단 또는 매각과 같은 해외 변수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연준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미 국채 시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등 3가지를 주로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즉각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연금 시장은 영국과 다르고 국채 시장도 변동성이 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발생 전까지는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고 시장은 크고 뒤얽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데이터를 소화하기 힘들다면서 최근 몇 달간 얼마나 많은 중앙은행이 정책 기조를 바꿨는지 고려한다면 뭔가 잘못되기 쉬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연준과는 별도로 백악관 등 행정부도 경제 상황에 대해 조사했고 시장 참여자들은 중앙은행들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위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연준 조사와 같은 메시지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주 연준이 영국과 같은 긴급 국채 매입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자동차 산업의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공급 과잉 상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스위스 UBS 은행은 3개월에서 6개월 뒤 자동차 산업이 공급 과잉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 의견을 포드에 대해서는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제너럴 모터스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각각 낮췄습니다. UBS는 수요 부진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미국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내년 이익이 절반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공급이 개선되는 시기에 수요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자동차 산업 경기는 빠르게 악화되고 업체들이 지난 3년간 누린 유례없는 호황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캐나다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의 조지프 스펙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업체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각사가 제시할 실적 전망에 쏠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저조한 소비자 심리, 경기 침체 가능성, 유럽 에너지 위기 등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내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건재한 상태라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공급 부족이 야기한 이연 수요가 자동차 업체들의 향후 실적을 견인할 것이란 낙관적인 견해도 있지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시장 환경으로 인해 수요 둔화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임금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은 부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장조사회사 퀄트릭스가 정규직 근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8%는 부업을 구하고 있다. 또 14%는 향후 부업을 할 계획이라고 각각 대답했습니다.
18%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물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13%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고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70%는 급여로는 최근 뛰어오르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교육 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조사에서 17세까지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30만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보다 $26,000 늘어난 겁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부업을 찾고 있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례도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거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업무 자동화 전문 업체인 자피어의 지난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40%는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약 33%보다 7%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팬데믹 이후 늘어난 재택근무로 부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예전처럼 부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출산율이 7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6.2%가 증가하면서 미니 베이비 붐이 일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택근무 확산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네스 슈반트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UCLA의 마사벨리, 프린스턴대의 제닛 커리와 함께 공동 저술한 논문에서 지난해 미국의 출산율이 7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출산율은 코로나19 이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겁니다. 한네 슈반트 교수는 경기 침체기에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논문은 미국의 코로나19 부양책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급증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런 출산율 반등은 25세 미만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졌고 재택근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30세에서 34세 여성들 사이에서도 출산율이 반등했습니다. 슈반트 교수는 자녀를 갖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가임기에 젊고 전문적이고 숙련된 여성에게 시간은 아마도 그들이 가진 가장 희소한 자원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부모가 재택근무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출산율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중 6만 개 이상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는 리스를 1년 연장할 때 최대 3.25%만 렌트를 인상할 수 있는데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집주인들이 아예 세입자들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매체 더시티가 주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중 비어있는 유닛은 6만 1,593개였습니다.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공실 수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뉴욕시에서 조사 공표한 렌트 안정 아파트 유닛은 약 105만 개로 알려졌지만 이번 문서에 따르면 렌트 안정 아파트 수는 약 85만 7,791개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거의 7만 개에 가까운 렌트 안정 아파트가 증발한 셈입니다. 렌트 안정법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렌트를 임의로 올려받지 못하게 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렌트 안정 아파트 인상폭을 정하는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1년 연장 시 3.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이 상한선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집주인들은 뉴욕시 원베드룸 렌트 평균 인상률은 20% 수준인데 3.25%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건물주 연합인 CHIP는 집 수리비도 안 나올 정도의 렌트 상한선이라며 비워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집주인연합 단체들은 주정부 등에 1년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 새 세입자를 받을 때 렌트를 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렌트 안정 아파트 공실 보너스 인상을 되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뉴욕 랜다스 아일랜드에 뉴욕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피난처, 일명 텐트시티가 세워졌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보내진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마련된 임시 수용시설입니다. 뉴욕시가 어제 공개한 텐트3로 불리는 수용시설은 랜달스 아일랜드 아이칸 스타디움 주차장에 8만 5천 평방피트 규모로 총 32만 5천 달러를 들여 지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텐트와 트레일러로 구성된 텐트3에는 텍사스 등 남부 국경 지역에서 뉴욕으로 보내진 이민자들 중 독신 남성들을 수용하게 되고 연구 시설로 이동하기 전 3일 정도 머무는 임시거처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여성이나 가족의 경우는 호텔 등 별도의 시설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식당과 샤워시설, 와이파이가 설치된 레크리에이션 룸과 국제 전화가 가능한 전화시설, 세탁소 등이 설치돼 있고 이중 언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이민자들을 돕게 됩니다. 뉴욕시는 현재 500여 명의 수용이 가능한 텐트를 필요할 경우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쉼터에는 현재 6만 3,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2만여 명이 독신이고 상당수는 최근 뉴욕으로 보내진 난민입니다. 특히 7월 이후 23%나 증가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2만여 명의 이민자가 도착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신용카드 정보가 다크웹을 통해 대량 유출됐습니다. 상세 정보가 유출된 카드가 대략 12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캐시라는 이름의 다크웹이 웹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120만 개에 달하는 신용카드 상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캐시는 지난 6월에도 수천 개의 신용카드를 유출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인 블리핑 컴퓨터에 따르면 이번에 다크웹에 뿌려진 카드 정보는 2023년에서 2026년에 만료 예정인 것들로 대부분 미국 거주자들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정보에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카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공개된 카드 정보는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물품 구매나 현금 인출 등의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킹된 카드 정보 대부분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카드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악성 스크립트인 웹 스키머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다크웹은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수한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어 인터넷 주소를 추적할 수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사이버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마약 거래, 사이버 공격 모의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연말 한국행 항공권의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요구되던 코로나19 검사 제도가 완전 폐지된 데다 달러화의 강세로 한국 방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탓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출발하는 항공권은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고 비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1월 항공권 가격은 $2,000 선, 12월 겨울방학 극성수기 항공료는 $4,0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행 러쉬로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 예매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한국행 항공료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 증폭검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한국 입국 관련 코로나19 검사 조치는 2년 9개월 만에 모두 없어진 셈입니다. 여기에 초강세 달러의 원달러 환율 현황도 한인들의 한국 방문 여행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수요의 급증은 항공권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1월은 비성수기 기간이지만 대부분 매진된 상황이고 남아있는 항공권은 $2,000 안팎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말 항공권 가격은 12월 겨울방학 시즌을 중심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뉴욕을 출발해 31일에 돌아오는 항공권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가격은 $4,000가 넘는 수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여행 관계자들은 항공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가능한 빨리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 미만인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심장질환이나 우울증, 암,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앓을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은 자는 게 건강에 좋다는 내용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과 프랑스 파리 시태대학 연구진은 영국 공무원 약 8,000명의 건강 상태를 1985년부터 기록해온 코호트 자료를 분석해 수면 부족과 복합 만성 질환의 연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50세 때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7시간 이상 자는 사람과 비교해 만성 질환 2개 이상을 앓을 위험이 30% 높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60세에는 그 위험이 32%, 70세에는 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일수록 수면 부족의 위험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의 제1저자인 세브린 사비아 박사는 워싱턴 포스트에 나이가 들면서 수면 습관과 질이 달라지지만 밤에는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대상자들이 스스로 밝힌 수면 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 대상자들이 모두 공무원이고 대부분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런던 거주자였다는 점, 유색인종 연구 대상자가 일부에 그쳤다는 점 등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온라인 과학 전문지, 공공과학도서관 의학에 실렸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2,000건 감소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본 전문가들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9만 건으로 2만 1,000건 증가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강타한 플로리다주에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실업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로 복귀하면서 지난주 전체 청구 건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식품의약국은 어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성인을 위한 부스터샷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7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부스터샷 용도로는 승인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노바백스 백신은 오미크론 개량형 백신 접종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다른 제약사의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mRNA 기술과는 달리 전통적인 백신 개발 방식의 하나인 제조합 단백질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공영 라디오 채널 NPR은 미국 현대 언어학회 통계를 인용해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의 한국어 과목 수강자 수가 78% 늘어나 15,000명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학에서 전체 언어 과목 수강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한국어 수업만 큰 관심을 끌었다는 겁니다. NPR은 지난 10년간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BTS의 활약 등에 힘입어 K-팝이 큰 인기를 끈 것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인 요인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주가 공립대학 교직원과 학생 자녀들을 위한 캠퍼스 내 보육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8일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는 교수 및 교직원, 학생들을 위해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학에 $1,500만 규모의 캠퍼스 내 보육 서비스 강화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퀸즈 보로우 커뮤니티 칼리지는 $120만 지원금을 받아 보육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뉴욕 시립대학 캠퍼스 내 보육센터들도 이번 지원으로 기존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5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